이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상식선에서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 사항, 기말 결산 붕괴 말하는 거예요. 이 근거로 가정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결산 정리 사항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 동안 우리가 돈 얼마나 벌었는가 봐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익이 났으면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절한 것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기간별 보고 과정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간을 다 끊는다. 그 결산 정리 사항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분기하는 것이 뭐예요? 결산 분기잖아요. 단기 올해의 수익과 올해의 비용은 올해의 적자. 그럼 내년 건 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의 건 내년으로 넘기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 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자, 우리가 다 3번으로 찍어놨었잖아요. 예, 아직 안 나와도 3개 내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요. 다음 2번 당좌자산 동그라미. 대부분이 다 당좌자산이에요. 자, 선급비용 자산 맞습니다. 미수금 자산 맞습니다. 미수수익 자산 맞아요. 선수수익은 여러분 부채라고 적어놓으세요. 부채. 답은 4번이죠? 다음 3번 갑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의 과정이 유사하다 이 말은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판매한다 이게 유사하지요. 그렇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 답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판매한 것은 지금 판매했으면 지금 판매하는 것은 매출이 현재 매출이에요. 현재 수익에다가 선입선출법은 그러면 현재 수익에다가 이제 매출 원가를 찾아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해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 현재 수익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이 말은 현재 수익에 현재 비용이 들어와야 돼요. 현재 비용.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걸 하지 말고 그냥 선입선출법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다음은 4번 할 차례 맞죠?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기간의 비용, 이게 바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적어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그러면은 비용으로 처리할 거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피난시설, 이것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내역연수 연장, 자산, 그 다음에 여러분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현상유지라고 적어요. 현상유지. 이런 것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3번입니다. 여러분 3번 하나 나왔습니다.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이런 것도 여러분 능률 이런 현상 유지 같은 것은 비용이지만 다 나머지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알았어요. 무형자산은 상각 완료 후 잔존가치가 여러분 0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는 것이 원칙. 잔존가치는 0이 원칙이에요. 없는 것이.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일단은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틀린 거 1번이에요. 그럼 2번도 읽어봅시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도 가능하고 정률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직접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중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권리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공부한 것 같네요. 그래서 5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다음 6번. 다음 부채가 아닌 것. 부채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네요.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산이죠. 자산. 부채가 아니잖아요. 답은 1번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 맞죠? 선수금 부채 맞죠? 그다음 미지급 배당금은 여러분 부채가 맞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다 같이 자본잉여금이라고 적으세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주감자 배웠는데 감자 차익, 주감자, 감자 차익.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전부가 다 자본잉여금에 속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식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주식 거래는 자본조정이라고 했어요. 자본조정. 참고로 이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을 들어오라고요. 자, 프로그램을 들어오면 회계관리에 여러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 이걸 안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본잉여금 여기 쭉 내려보면 자 자본잉여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정 체계에 보면 자본잉여금을 클릭하면 여기 자본잉여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여러분 찾아내면 되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행복하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다 같이 몇 번이라고요? 네, 3번이죠? 예, 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거기 안 가도 3번이네요. 우리 그냥 3번으로 그냥 놓고 가도 된다, 이 말이야. 다음, 8번 봅니다. 8번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다 풀 수 있어. 자,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 동그라미,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자, 매출액에서 뭘 뺀다고요? 매출액에서 자, 매출액이라 그러면 순매출액을 말해요. 순매출액.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이 있죠? 이거 빼요. 그러면 나같이 순매출액은 얼마 나와요? 49만 원. 매출액이 49만 원. 여기서 순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뭘 빼라고요? 매출 원가. 무슨 원가? 매출 원가를 빼야 돼. 매출 원가 구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기초에다가 다 같이 기초 자산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기초 재고는 5만 원. 5만 원 나와 있죠? 그다음에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액을 더해요. 단기 순매입액. 단기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총 매입액이 얼마냐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매입액이 30만 원에서 애누리 빼야지. 애누리 얼마 있어요? 2만 원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지금? 28만 원 나오죠? 맞습니까? 28만 원을 여러분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액 28만 원을 더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33만 원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말재고를 빼요. 근데 기말을 빼릴 텐데 기말은 빵원이래요. 빵.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원가는 33만 원이라고 적으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33만 원을 빼면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바로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라고 적으세요. 매출총이익은 얼마 나오냐면 16만 원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매출총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익을 구해요? 영업이익을 구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여기서 뭘 빼라면 판관비를 빼요. 자, 여러분, 판관비를 구하는 것이 키포인트거든? 판관비, 비용 중에서 판관비를 빼야 돼, 비용 중에서 판관비. 자, 여기서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여과 비료로 끝나는 것이 전부 다 판관비라고 그랬잖아. 여과 비료, 앞글자만, 끝나는 단어. 여과 비료, 시작. 여과 비료, 급여. 동그라미. 여과, 과, 없어. 료, 통신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차료, 여과 비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아니에요? 여과 비료, 감가상각비, 동그라미. 유연산 처분 손실 아니에요? 여과 비료 아니에요? 배당금 수익 아니에요? 수익이에요. 아닌 것만 X치고 나머지는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요거 여과 비료를 다 더해봐요. 5,000원, 25,000원. 그 다음에 3만원에서 만원 더하면 4만원. 4만원에서 2만원 더하면 6만원 나오나요? 6만원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6만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6만원을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10만원이 바로 무슨 이익이 된다? 영업이익이 된다. 자, 영업이익은 10만원. 답은 3번.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건 3번에 숨겨놓는다니까? 여러분, 요거 있잖아. 안 풀어봐도 답을 맞췄네? 네, 여러분. 3번으로 이미 찍어놨지? 이렇게 복잡한 거 3번 찍어놓고 가면 돼. 다음, 이제, 9번. 9번 원가액이 안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풀어도 돼요. 자, 뭐만 모를 거예요. 자, 보조 부분 원가 배분하는 방법,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1번, 보조 부분에서 원가 배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여기까지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보조 부분 배분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다. 1번이 틀렸어요. 상호 배분법은 서로 보조 부분 상호 수수 고려한다. 서로 배분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좀 가장 복잡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단계 배분법은 순서를 정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순서 동그라미. 보조 부분에서 어떤 걸 먼저 배분해 줄 건지 순서를 정한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조 부분 무시라고 적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다음 원가의 분류 중 기준이 같은 것끼리만 짝져진 것은 자, 변동원가, 가가 바로 변동원가죠. 변동원가. 자, 여러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이런 말 배웠어요. 원가 행태에 따른 모양새에 따른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는 것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요. 행태, 모양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는 원가 행태예요. 가나가 아니라 뭐지? 가와 라. 가라가 있는가 봐봐. 가와 라가 묶어져 있으면 맞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니까. 자, 다음. 그런 거 없고, 다음. 관련 원가. 관련 원가와 여러분, 뭐와 되어 있냐면, 관련이 있냐, 없냐. 관련 원가와 여러분, 비관련 원가. 바로, 나와 마를 묶으면 답이에요. 나와 마. 이게 바로 관련 여부예요. 관련. 의사 결정이 관련 있냐 없냐. 의사 결정과 관련성. 자, 관련 있다면 관련 원가고요. 현재 의사 결정에 관련이 없다고 메모 원가는 그랬죠. 이미 발생된 원가니까 의사 결정에 관련이 없다. 그래서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매몰 원가. 그래서 나와 다를 묶으면 답인데 다가 아니라 뭐지 이게? 마지막. 그래서 답은 마가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직접 원가는 추적 가능성이라 그랬지?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에 따라서 추적 가능하면 다 같이 추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비고 공통경비 여러 개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간접 원가라 그랬어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는 추적 가능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추적 가능성.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다와 바가 묶어져 있으면 답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3번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3번이네. 다음 11번. 으아 이런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3번 찍고 넘어가면 돼. 답 3번 맞았잖아.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 있잖아. 볼 필요도 없어. 이거 누가 계산하고 있어 이거.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뭔 말인지는 몰라도 자, 여러분 잠깐만 이거 봐요. 자, 2024년도 걸 물어봤기 때문에 2024년도 거예요. 연간 제조 간접비가 공통 경비가 연간으로 380만 원 든대요. 자, 380만 원 나누기 실제 기계 작업 시간, 실제 작업 시간이 몇 시간 드냐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200번 물어본 거거든. 200번이 있고 300번이 있는데 300번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 자, 총 몇 시간 든대? 실제로 11,000시간 든대. 그런데 11,000시간 드는데 예정 작업 시간 어디 있어? 예정 작업 시간. 예정 작업 시간 8만 시간이 나왔지? 그러니까 연간 제조 간접비 총액이 380만 원 드는데 기계 작업 시간이 8만 시간 들어요. 8만 시간으로 나눠주면 예정 배부율이라고 적어놔요. 예정 배부율은 지금 계산해요. 여러분이 380만 원 나누기 8만 지금 직접 계산해요. 연간 총 돈 드는 게 제조 간접비가 공통적으로 드는 게 380만 원 들어요. 근데 그게 기계 작업 시간이 8만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한 기계 작업 시간당 얼마 드냐 이 말이야. 예정 배부율이야. 47.5. 47.5. 여기서 여러분 47.5가 나왔죠? 다 같이 예정 배부율이라고 적어요. 여기다가 예정 배부액을 구할 건데요.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예정 배부율 적어 보세요. 예정 배부율 방금 구했잖아요. 얼마? 47.5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이라고 적어요. 실제 작업 시간. 이게 바로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답은 나왔어요. 47.5니까 일단 3번이 답이에요. 일단. 그런데 여기 예정 배부액 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47.5 곱하기 실제 작업 시간인데 여기서 실제 작업 시간인데 실제 작업 시간이 어디 있어? 자, 여기 실제 작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 200번이 있고 300번이 있는데 300번은 의미가 없어요. 왜? 200번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200번에 대한 실제 작업 시간이 11,000시간이잖아. 그래서 47.5 곱하기 11,000시간. 그러면 얼마 나와요? 522,500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3분으로 맞았으니까 기분 좋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가요. 뭔 말인지 몰라요. 다음. 자, 여러분, 이게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어요. 네, 완성품 환산량, 이건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을 내가 여기다 적어줄 테니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량 이렇게 구하면 더하면 이것이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에다가 기초량을 빼주면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이 차이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자, 이 기초가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이렇게 일치하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차이, 이게 답이에요.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을 1번, 3번 찍은 사람은 1번으로 옮겨주세요. 자, 다음 13번 가도 되나요? 13번부터는 이제 여러분 부가세법인데 그냥 한번 상식선에서 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납세 의무자라 그러면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맞습니다. 옳지 않는 걸 고르라 그랬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상으로 사오거나 일단은 부가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번 여러분 사업자 단위 과세자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두 군데 이상의 내 이름으로 사업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도 납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 원래는 각각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갖고 신고도 납부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총괄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그래서 신고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도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당연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 14번 갑니다. 여러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여러분 불공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여러분 불공이죠? 불공.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된 거 불공. 맞죠? 그 다음에 토지 여러분 토지 자본적 지출 불공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닌 거 불공은 이미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불공 아닌 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요건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원래 받아도 불공개해 주는데 세금 계산서 받지도 않았는데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가지고서 공개해 준대. 그게 의제 뭐뭐으로 본다.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래서 공개해 주겠대요. 어떤 경우를 자, 농어민한테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갖고 과세 사업에다 이용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세무이급 때 이건 자세하게 배워요. 세무이급 때 의제 매입세액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몰론다 하더라도 1, 2, 3은 불공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불공이 아닌 거 공제가 가능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음은 15번 문제 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자, 여러분, 택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왜 그래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면제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급해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묻는 거예요. 미용, 먹이미여, 목욕, 이발, 미용,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영역 영수증을 발급하는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데도 영수증 발급하죠. 최종 소비자로 상대하는 데는 세금면서 발급할 수가 없어요. 면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로 상대하는 업종은 이것도 세금면서 교부 면제 대상입니다. 제조업자가 구매 확인서 동그라미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점. 무슨 확인서? 구매 확인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잖아. 너 저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답은 3번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 중 여러분 간주 동그라미 쳐요. 간주.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거거든. 이 간주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간주자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여러분 이번에 3번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세네 개가 아니라 몇 개나 나왔어? 7개 나왔어요? 그러면 내 말 들은 사람은 이번에 합격이네.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번에 합격이네. 이야,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 합격입니다. 짝짝짝짝.